명쾌하게 정리하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외교전쟁, 외교부 전략기획관 지내신 가톨릭대 국제학부의 마상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6월 29일, 이제 6월도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6월 한 달 내내 북한 행보가 뭐 시사 프로그램에선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다가왔습니다. 난리가 날 듯 하다가 폭파도 있었고 그런데 또 이게 또 진정도 됐습니다. 네. 6월 한 달 동안의 북한의 행보를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은 이제 6월 23일에 그 북한의 이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라는 그동안 이제 없었던 새로운 회의를 소집이 돼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결정이 났고요. 네.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취소가 아닌 보류죠. 보류로 이제 하는 또 그런 결정이 나서 일단은 그 6월 한 달 동안 그 대북 전단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고조가 되어 오던 한반도에서의 이제 긴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 뭐랄까요, 긴장 고조가 좀 스탑이 되는 그런 그 상태에 접어들어서 일단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좀 복귀를 해보면 이제 대북 전단 문제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문제를 삼아서 이제 북한이 남한 측에 대한 이제 공세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그 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구나 하는 문제 제기를 이제 아주 세게 했고, 그런데 이제 동시에 이제 전단 문제가 과연 본질이냐 하는 그런 또 문제 제기도 이제 문제도 남겼습니다. 많은 그 분석에 따르면 대내적인 차원의 이제 기강을 바로잡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아마 있었을 거고, 또 그 뒤에는 경제 제재와 또 이제 거기에 겹쳐서 코로나 그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폐쇄 때문에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것을 이제 한편은 또 이제 보여준 거다라는 또 분석도 있었고요. 또 남한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미국에 대한 메시지, 뭐 이제 중국의 한 전문가는 타한 압미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예? 타한 한국을 때려서 미국에 압박을 가하는 압력을 가하는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고 그러는데 중국말로 이렇게 해놓으면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머리에 속속 들어오는 게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간접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또 그 압력의 그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하는 그 문제 제기도 이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가 되게 되면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 상황 속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초래가 되고 그러한 상황을 이제 막거나 또는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에 대한 모종의 지원 같은 것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또 압력 차원도 있지 않은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당히 다목적적인 차원에서 이제 대북 북한의 이제 남한에 대한 공세가 진행됐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분석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 분석을 좀 들어보면 우리로서는 정말 그 남북 간의 소통의 상징이었던 그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건 상당히 안타깝고 화가 나는 일이지만 북한으로서는 일정 정도의 나름대로의 이 그 타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성과를 좀 거뒀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북한에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남한, 한국 그리고 미국, 중국 각각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이제 지금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전단 문제도 우리 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그 발빠르게 이제 움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메시지 전달뿐만 아니라 그 북한에 대한 그 존재감을 다시 한번 부각을 시키고. 뉴스 많이 나왔으니까. 예, 이 문제가 안 끝났다. 지금 뭐 미국도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 가지고 뭐 사실상 북한에 대한 얘기가 거의 안 나오고 있는 형편인데 이게 지금 안 끝난 일이니 준비해라. 뭐 이런 그 메시지를 상당히 강하게 보낸 측면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문제는 지금 군사행동 보류를 선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한미 연합훈련 8월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보류 상황에서 연합훈련까지 이거 연결을 시킬까라는 좀 걱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정은 돼 있습니다만 이걸 실제로 이제 그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아마 이제 이달 말일로 아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한미 국방당국 간에 이제 국방장관들 간에 이제 대화에서 한번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무래도 지금 북한이 이제 그 대남 군사 행동을 뭐 중지했다라고 하지 않고 보류라고 해놓은 데는 그 한미 연합훈련을 비롯해서 네. 그 또 이제 미국의 이제 그 한반도로의 이제 전략자산 전개 뭐 이런 걸 아무래도 좀 의식을 한 측면이 없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이제 북한 입장에서 이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더 초래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전격적으로 그 대남 군사 행동을 보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좀 그 지금 좀 난처한 상황에 어떻게 보면 좀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군사 행동을 보류했다 그러니까 뭐 다시 그것을 자극을 해서 보류한 것을 다시 이제 재개시키게 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하는 판단이 될 거고 네.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연합훈련을 계속해서 뭐 늦춘다거나 또 하는 것은 또 우리 전력의 대비태세 차원에서도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고 하니까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복합이 돼 있을 거고요. 또 거기다가 지금 그 우리 전시작전 통제권 예. 이게 지금 금년도에 이제 2단계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2단계 평가는 네네. 어떤 거예요? 1단계가 이제 기본 운영 능력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거는 이미 마쳤고 그래서 올해가 이제 완전 운영 능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군 주도로 가는 그런 그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걸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건데 예. 이제 한미 그 연합훈련 같은 거를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 이러한 그 능력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계기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연합훈련 같은 것을 그래야 전자권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 건지 무엇이 부족한 건지 이런 거를 이제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2단계가 이제 올해까지 사실은 그 끝내는 걸로 돼 있었는데 네. 전자권 전환이 잘못하면 만약에 연합연습이 이제 좀 또 늦춰지거나 제대로 이제 열리지 않게 되면은 그런 그 점검의 기회가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예. 사라지거나 이제 축소되기 때문에 전자권 전환 스케줄에도 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이제 열리는 거죠. 네. 이제 참고로 이제 전자권 전환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 운영 능력 평가가 1단계고 이번에 하는 게 이제 2단계고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2단계를 지금 밟고 있는 거고요. 완전 운영 능력 그리고 이걸 마치고 나면 세 번째는 완전 임무 수행 능력 이렇게 해가지고 세 단계를 좀 거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지금 2단계를 금년 안에 이제 하는 게 이제 목표였는데 그게 조금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 좀 뭐 여러 가지 지금 목표랄까요? 또 이런 게 지금 좀 서로 좀 상충되는 게 좀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한 좀 고민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6월에 존 볼턴 그 백악관 전 국가안보 보좌관 회고록 출간 이것도 상당히 좀 네. 외교적으로 논란이었습니다. 지금 뭐 한 일주일 정도 좀 훌쩍 좀 지난 시점인데 베스트셀러 1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회고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재밌고요. 원래 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회고록이라는 게 이렇게 빨리 나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이제 사실들을 좀 복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또는 남기고 싶은 얘기를 남기는 차원에서 하는데 볼턴 전 보좌관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2019년 9월인가에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백악관에서. 예. 그만두지 1년도 안 된 그렇죠. 상황에서 회고록이 나온 1년도 거잖아요. 안 된 상태에서 거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격탄을 계속 날리고 있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지금 대통령감이 아니다. 뭐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익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적인 목적, 특히 대통령 재선에 대한 사적인 목적이 뭐 대부분의 외교 정책에 대한 결정의 가장 근본적인 모티브가 됐다. 뭐 이런 지금 얘기를 이제 일관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볼턴 자신이 트럼프 저격수로 나서겠다라는 그런 아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회고록을 후다닥 써서 내보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거죠. 네. 그 저격수를 자청하는 회고록을 출간을 시켰는데 그러면 볼턴은 부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볼턴의 부활은 뭐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뭐 그거 자체는 뭐 뭐랄까요 논의의 주제조차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볼턴이 지금 이제 올해는 71세고요. 그러니까 뭐 나이 연령으로 봐도 뭐 새로운 그 역할을 한다거나 그러기는 어렵고. 네. 또 더군다나 지금 그 뭐 민주당 쪽에서는 뭐 애초부터 뭐 사실상의 기피물 비슷하게 될. 왜냐하면은 그 오바마 행정부 때 예를 들어 만들어놨던 이러한 핵 합의 같은 거 이런 것도 볼턴이 이제 앞장서서 그거를 이제 그 철회해야 된다, 폐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했고, 그러니까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봐도 그 자신들의 이뤄놨던 업적을 보고 다 지워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별로 이렇게 같이 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안 들 거고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도 네. 공화당 행정부 안에서도 또 대통령을 저격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인세 좀 챙기고 주목도 좀 높인 것. 그것도 그렇고 이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외골수적인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자기가 한번 생각한 거는 끝까지 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애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 양반을 기용을 했는가 하는 게 오히려 궁금할 정도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가톨릭대 국제학부 마상현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외교전쟁. 하나만 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인도 접경지 여기에서 육탄전이 벌어졌고 인도 국경 순찰대원 20명이 숨지고 중국 군인도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보도가 났습니다. 중국과 인도 사이의 접경 지역 문제는 이전부터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지금 부딪힌 건 의외잖아요, 좀. 네, 그 좀 놀라운 뉴스죠, 이것도. 근데 이제 사실은 2017년도에도 여기하고는 요번에 그 문제가 됐던 그 가로안 계곡 지역은 아닌데요. 네. 그 도크람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중국하고 인도하고 군사적인 대치가 있었던 적이 있고요. 그때는 충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네. 상당히 좀 위험한 순간이 있었고 또 이어서 이제 한 2년 만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좀 사상자가 나는 그런 분쟁이 이제 발생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고요. 1962년도에 62년 10월 달에 이제 중국과 인도 간에 또 분쟁이 한 번 있어요. 전쟁이 사실상 벌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중국이 이제 그 인도를 공격을 해서 한 달 가량 동안 이제 전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아주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구조적으로는 이 지금 중국하고 인도 사이의 그 히말라야 지역의 그 국경이 제대로 지금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아직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데요. 네.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청나라가 그 몰락을 하면서 티벳이 이제 독립을 해요. 예. 티베트가 독립한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 하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영국이 주도가 돼가지고 티벳과 인도 간의 이제 국경선을 이제 만드는 그런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때에 이제 중국은 이제 좀 그것이 마땅스럽지가 않아가지고 인정을 안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조금 그 인도 쪽으로 그 땅을 좀 더 많이 갖고 오는 식의 이제 그런 국경 획정이 있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중국이 다시 이제 공산화가 되고 티벳을 다시 점령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뒤로도 확정이 안 된 것 또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던 거고 네. 그게 이제 62년도에 전쟁으로 갔고 아직까지도 이제 그것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제 그 잠재적인 문제로 남아 있는 거죠. 다행히 여기가 이제 뭐 많은 인구가 사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군인들이 주로 있으면서 뭐 간간히 이제 충돌이 일어나긴 하는데 이제 네. 그게 뭐 심각한 문제로까지 비화가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심각해졌고요.
근데 또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 네. 중국의 팽창은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도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과 연합을 해서 좀 중국의 팽창에 그 맞서는 또 그런 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그 구조적인 문제로서 계속해서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가 된 건 아니고 봉합 정도. 계속 봉합 정도로 갈 것 같고요. 또 더군다나 지금 현재 그 중국이나 인도 자체가 굉장히 그 민족주의적인 그 지도자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어서 그러네요. 이 예. 국경을 양보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양쪽 다 지금 그 용납되기 좀 아마 어려운 상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봉합 정도가 최선이죠. 지금. 알겠습니다. 자, 외교 전쟁 여러 가지 외교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톨릭대 국제학부의 마상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